안녕하세요, 민지호입니다. 오늘은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은 국가 원수가 황제로 있는 군주제 국가를 제국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제국이란 건 이제 서양과 동양에 모두 존재를 했지만 제국이란 용어 자체는 서양권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동양 문화권, 즉 한자 문화권에서는 천자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천자국은 바로 중국을 뜻했죠. 그래서 중국을 다스리는 중국의 왕이 천자, 즉 서양의 의미로 황제가 되겠고, 나머지 우리나라 조선이나 일본 혹은 저 위에 북방 민족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제후국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양은 좀 다르죠. 제국이라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로마를 계승하는 국가가 유럽 내에서 황제국인 제국이 되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왕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는 실제로 제국이 아닌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라던가 프랑스 식민 제국이라던가 에스파냐 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국이 아니라 그저 왕국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흔히 제국주의를 설명하면서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면서 이들을 모두 하나로 해서 거대한 식민지를 이룬 큰 왕국을 제국이라고 때때로 부르기도 하고, 이런 나라들이 행한 일련의 정책들을 제국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양에 있어서 모든 제국들의 기원은 로마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됩니다. 로마는 이제 원래 아시겠지만 여러 번의 정치적 변화를 겪었었죠. 로마는 처음엔 왕국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왕국으로 있다가 점점 성장을 해가면서 이탈리아와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같은 곳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면서 점점 덩치를 키워나갔고 공화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으로 대표되는 의회란 집단이 존재를 했고, 집정관을 두어서 이제 공화정 체제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그의 후계로 임명되었던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의 자리로 오르게 되면서 제국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은 서양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번영을 해나갔고, 하지만 모든 대제국들이 그렇듯이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멸망이 아니라 동과 서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유럽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정통적인 계승국가라는 지위를 인정을 받아야만 본인들의 국가를 제국이라고 칭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서 본다면, 동로마는 쭉 가서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졌고, 서로마는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일찍 멸망하게 되죠. 이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의 게르만족 왕인 이제 카롤루스 대제는 유럽의 가톨릭을 전파시키는데 꽤 큰 공헌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교황과 이해관계가 맞게 되어서 교황으로부터 서르마 황제의 관을 받고 황제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보면 서르마를 이은 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로마 제국을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후에 프랑크 왕국은 세 개로 분열되게 되죠. 동프랑크, 중프랑크 그리고 서프랑크로 분리가 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황제 그리고 제국의 위치를 물려받은 것은 동프랑크 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오토 1세가 서르마 황제와 제국의 지위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동프랑크 왕국이 서르마의 정통적인 계승자가 되게 되죠. 그 뒤로부터 황제와 제국의 지위는 독일 쪽에 있던 나라들이 계승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프랑크 왕국 이후로 이제 독일 지방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 제국과 황제의 위치를 내려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통치 가문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황제와 제국 지위를 물려받아서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보통 유럽의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유럽 안에서는 단 한 나라, 즉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방에 있는 통일된 나라가 제국의 명칭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왕국이라는 이름을 썼어야 하죠. 이렇게 해서 프랑크 왕국 그리고 동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이제 이 서로마 제국의 정통적인 후계 지위가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과 이 합스부르크가 통치하던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현대 들어와서 독일 제국과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독일 제국은 호헨촐레른 가문이라는 가문이 왕가가 되어서 제국명을 유지하면서 지냈고, 이제 오스트리아 쪽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통치를 하면서 제국이란 명칭을 쭉 이어갔고, 그리고 카이저라는 황제 직위를 이어가다가 이제 대타협이라는 것 이후로 이제 헝가리 왕국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완성되게 됩니다. 서로마의 대략적인 이 제국의 흐름을 봤다면 동로마의 제국의 흐름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으로 이어지다가 니케아 제국이나 라틴 제국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루스차르국이나 그 후신인 이제 러시아 제국이 이 동로마 제국의 위치를 물려받게 되면서 러시아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전까지는 이제 러시아 제국과 그리고 이제 차르라는 황제 명칭을 이용하면서 러시아가 동로마의 계승국, 그리고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가 서로마의 계승국,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유럽의 제국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대영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영 제국이나 프랑스 제국, 그리고 아니면 에스파냐 제국, 이런 국가들을 보면 물론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독일과 오스트리아 혹은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선진화된 국가일 수도 있고 더 강대한 국가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제 국가의 위치까지 도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정식 명칭은 제국이 아닌 그레이트 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이었고, 프랑스 식민제국이라고 불리는 것도 원래 프랑스 왕국이었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로 프랑스 공화국이 됐다가 이후에 되게 예외적인 경우로 자신을 황제라고 선포한 나폴레옹에 의해서 프랑스에도 제정이 세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통적인 제국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페인 또한 유럽에서 가장 처음 전성기를 맞은 나라로 스페인을 이제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많이 건설하고 신대륙 발견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그래도 스페인은 개국이 되지 못하고 에스파냐, 정식 명칭은 에스파냐 왕국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우리 이제 한자 문화권 동양으로 넘어와 보면요, 이 중국 중화 대륙의 주인인 나라를 천자국으로 부르고 그 나라의 왕을 천자로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천자라는 것은 이제 그저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가 아닌 이 세계를 다스리는 지상세계의 최고 지배자라고 볼 수 있는 위치죠. 그래서 이제 주변 제후국들은 이 천자와 천자국의 이 밑에 지위를 해서 조공을 바치고 이 문화권을 형성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양의 제국보다 동양의 천자국이 어떻게 보면 범위가 좀 더 크고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서양의 제국은 지금 설명했다시피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서 러시아 제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나눠졌지만 무조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동양의 제국 그리고 천자국이라 하면 무조건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중국의 특수성과 중국만이 자신 국가들을 이제 천자국과 천자라고 칭할 수 있는 이 중화 사상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족이 아닌 북방 민족들이 중화 대륙을 차지했을 때도 그들 왕조와 그들 왕들을 이제 천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대중화 대륙의 주인이 천자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일 제국으로는 세계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위를 자랑했던 몽골 제국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는 에티오피아 제국이나 이제 이란 제국과 같은 제국이 존재를 했지만 현재는 이제 모두 없어져서 아쉽게도 제국이라는 국가 체제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에서 이제 사라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제국의 후예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죠. 독일, 오스트리아 지방의 이제 지배 가문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손들도 남아있고, 수년 전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태자가 사망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제국의 경우엔 좀 다릅니다.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군주가 물러나게 되고 왕족들이 이 혁명가들에게 모두 처단을 당했기 때문에 황제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는 없게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예외적인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요. 프랑스 제국입니다. 이 프랑스 제국은 사실 프랑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중에 한 곳이 아니고 정통적으로 서로마 제국의 계승국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왕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까지 부르봉 왕조에서는 왕국 명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왕국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부르봉 왕가가 더 이상 지배 세력이 아니게 되면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화정 이후에 나타난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본인이 황제를 자처함으로써 이제 프랑스 제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관한 얘기는 다음 영상인 시민혁명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근대 시민혁명,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혁명이라던가 권리장전, 권리청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의 프랑스혁명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